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황석영의 소설 개박바르게 별을 보면 이 소설의 첫 시작, 책을 탁 넘기면 책의 첫 대목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나를 잘 모른다. 내가 나를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내가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분명히 나의 자아가 있어요. 그 자아를 만났을 때 나이에 상관없이 한 번은 물어봐야 됩니다.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정말로 원하는 게 뭐야?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내면의 자아에게 단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비참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자기 자아를 들여다봤을 때 내 속에는 수많은 나의 재능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재능들이 만약에 잠자고 있으면 그걸 끄집어내서 깨울 때 우리 생각이 바뀔 것이다.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 하나 바뀌면 모든 게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은 날이 이래서 강의 올 때 또 교장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저도 장례식장이나 예식장, 행사장 이런 데는 격식 다 지킵니다. 그런데 정말 강의를 하러 갈 때는 제 있는 거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치장을 하나도 안 하고 갑니다. 철도공사 강의를 하러 갔는데 여름에 갔습니다. 지금은 무대가 높지만 거기는 극장식으로 해가지고 무대가 다 샀었어요. 가서 제가 그때 어떻게 갔냐 그러면 여름이라서 반팔 티셔츠에 면바지 입고 갔습니다. 가서 앞에서 컴퓨터 세팅하고 있는데 점잖으신 공사 직원들이 쭉 앉으셔서 시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시간 다 됐는데 강사가 안 오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강의를 시작을 하고 첫 번째 강의가 끝나고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강사님, 티셔츠 아주 독특한데 얼마 줬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저는 제 강의에 대한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제가 그런 게 궁금합니까? 그러면 제가 입고 있는 것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티셔츠 강남역 대로변에서 3,000원 주고 샀습니다. 면바지 피업하는 집에서 2,000원 줬습니다. 구두 실성제와 구두 나가지고 7,000원 줬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것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합치면 12,000원입니다. 그때 철도공사 직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저는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항상 제가 입고 있는 옷값보다 제 몸값이 훨씬 비쌉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옷값이 비싼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와서 집에 와서 며칠 있다가 TV를 보는데 1300만 명이 넘은 영화 왕의 남자, 그 왕의 남자를 만들었던 이준익 감독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여름에 이런 얇은 마이 입고 속에 꽃무늬 라운드 티셔츠 입고 있었습니다. 리포터가 물었어요. 감독님, 남자가 꽃무늬 소화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런 꽃무늬 입으셨습니까? 그 티셔츠 얼마 줬습니까? 그랬더니 이준익 감독은 저보다 더 세더라고요. 2,000원 줬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명품이 아닌데 명품 옷 입는다고 명품 됩니까?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대구대학교 요 밑에 있죠. 대구대학교 총장이었던 이재규 총장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서울에서 이분하고 세미나를 몇 번 같이 진행을 하는데 항상 오실 때마다 가방을 들고 오시는데 가방이 30년은 된 것 같아요. 손잡이 하나가 끊어져가지고 덜렁덜렁합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이 사람이 돈이 없나? 저 가방 하나 살 게 없을까? 그런데 가만히 지켜봤더니 그런 거 신경 안 쓰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사람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 오바마. 신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신발 하나 살 돈 없을까요? 그런데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많은데 내가 들고 있는 백 하나, 걸치고 있는 옷 하나, 그런 것 때문에 남들의 비판받고 남과 비교하는 것, 그러기에는 인생 짧다라는 것이죠. 그 생각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불과 2, 3년 전에 고등학교 교실입니다. 전교생이 전부 다 30만원짜리 노스페이스 잠바 입고 있을 때 단돈 3만원짜리 잠바 입고 가가지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아이, 그 아이로 만드는 것, 그렇게만 만들면 공부하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고 그냥 공부하니까 힘든 거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바로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2주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 났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시계 50달러짜리 6만원짜리 시계, 베네딕트 16세 시계 수천만원짜리 명품 시계, 요한 바오로 2세 롤렉스 3000달러짜리 시계, 이분들 다 검수하고 존경받는 분이세요. 그런데 시계 하나 찬 것 가지고 비교해요. 이 사람이 제일 보기 좋다고. 사람들은 우리의 리더에게 이런 모습을 기대해요. 여러분의 학교에 있는 제자들과 여러분의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께 기대하는 것 이런 모습이지요. 이 나라의 대통령 여성이에요. 한번 제가 비교해 볼게요. 해외 순방길에 프랑스 들렀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 오셨다고 명품 백 하나를 선물했어요. 그날 밤에 잠을 자려는데 잠이 안 와요. 이 옷에 맞춰 입을까 저 옷에 맞춰 입을까. 그리고 잠을 못 잤는데 그 다음에 해외 순방길에 영국 갔어요. 영국 수상이 여성 대통령 오셨다고 또 영국 버블이 명품 백 하나를 또 안겨줬어요. 와, 갑자기 이틀 만에 명품 백이 2개가 생겼어요. 밤에 자다 말고 대통령이 일어나서 이 옷에 입어보고 이 구두에 맺혀보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들 그런 대통령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그런 대통령 원치 않죠. 마찬가지로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 그런 선생님 원치 않아요.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보인다고 했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로 다 보여요. 우리는 리더에게서, 교장 선생님에게서, 존경받는 선생님에게서 이런 모습 원해요. 가진 것 있지만 검소한 사람, 힘과 권력 있지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 선생님들이 자기와 똑같은 그런 제자들을 키워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거꾸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남자는 힘으로 항상 무조건 여자 이긴다. 그런데 제 아이가 보고 있는 남녀공학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남자가 반드시 여자를 이기는 건 아니구나. 또 하나, 거꾸로 보지 못하면 기회도 놓쳐버립니다. 배운 거 추첨합니다. Anybody have tickets? 919? If there is no payment, I'll have to pick another ticket from the bucket. 자, 뒤늦게 발견했는데 기회는 달라갔죠. 그러나 이 사람 보고 너무 웃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선생님들이 여러분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웃을 수 있습니다. 저 김규장 왜 저래? 뒤집으면 되는데. 살아보면 이런 일들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저는 이 뒤집기를 27살 때부터 한번 해봤습니다. 26살에 여름방학 때 합격이 됐어요. 여름방학 때 이제 기업체 합격이 돼가지고 교육받으러 오라 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교육기간 3달 받는 교육기간 다 끝나기 3일 전에 모든 신입사원에게 부서를 가르쳐줬어요. 넌 어느 부서, 넌 어느 부서, 넌 어느 부서. 그때도 이제 저도 제가 가야 될 부서를 알게 됐죠. 그때 제가 교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야 될 부서의 부서원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한 30명 정도 된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3일이면 교육 다 끝납니다. 30명? 30명의 부서원들과 내가 같이 살면서 얼굴, 이름, 직책이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 한 달 걸릴 것 같아요. 같이 사무실에서 생활하면서 외우는데. 그래? 그렇다면 부서 가기 전에 이름 다 외우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26살 여름방학 때.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방법을 찾게 돼요. 어떻게 하면 부서 가기 전에 부서원 이름을 다 외울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사부팀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내가 가야 될 부서원에 부서원들이 나온 사부가 있느냐. 그 사부를 얻었습니다. 제 첫회사입니다. 얘기. 사부 안을 봤더니 30명의 얼굴, 이름, 직책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교육받는 틈틈이 사진하고 이름, 직책 외웠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집에 가서 잠 안 자고 얼굴, 이름, 직책 다 외웠습니다.
4달 교육 다 끝났어요. 교육 끝나고 3개월 교육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그 부서에 좋은 차 배치받으러 갔어요. 첫 출근하는 날입니다. 첫날 출근하면서 딱 가서 문 탁 열고 들어갔더니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 그 부서에는 전부 다 제가 아는 사람만 앉아 있었습니다. 첫날이에요. 신입사원이 처음 와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첫날 딱 와가지고 선배님들에게 인사 다 하고 나서 홍일동 선배님 반갑습니다. 무슨 주님 반갑습니다. 무슨 선배님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온 날이에요. 신입사원인 제가 30명의 이름을 전부 다 불러주면서 압수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옆에서 보셨다 그러면 누가 신입사원 같겠습니까? 제 2년차 선배 지금도 저한테 말 못 놔요. 그 2년차 선배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년이 지나서 그때 너무 무서웠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고민이 돼요. 난 이름만 불러줬는데 도대체 왜 날 보고 무섭다고 하는 걸까? 답을 못 찾겠어요. 그러다가 중국 영화 한 편을 보게 됐습니다. 才能让所有人都怕我？很容易啊，要记住朝堂上每一个人的名字， 那么多名字都要记住吗？ 都要记住。 꼬마가 너리도 너무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됐죠.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부하 직원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날 두렵게 할까? 그랬더니 부하 직원이 얘기합니다. 이름을 외우십시오.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 않아요.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날 이 시간 제가 강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나라의 대통령이 와서 강의하는 자리입니다. 교장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오늘 오시기로 한 날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비서진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참석할 150명 교장 선생님 명단 최근 사진 확보해서 다 올려라. 여러분들은 지난주 이 시간에 영문도 모르고 사진 다 찍혔어요. 왜 내 사진 왜 찍어주지? 대통령은 저보다 똑똑하니까 일주일이면 150명 이름 외우겠죠. 그 대통령이 여기 와서 지금 명찰 다신 분들은 몇 분 되지 않아요. 명찰 달고 있다고 해도 사람 처음 만났는데 얼굴 안 쳐다보고 명찰 쳐다보는 거 문제 있죠. 이 나라의 대통령이 오늘 처음 만나는데 내 얼굴 보고 내 이름 불러주면서 압수합니다. 무슨 교장 선생님 수고가 많으시군요. 대통령이 내 이름 불러줄 때 감동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채 사그라들기 전에 여기 있는 모든 교장 선생님들 얼굴 보면서 이름 다 불러주는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 두렵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정말 뛰어난 이 나라의 지도자를 만들고 싶으면 그 제자에게 이름을 외우라고 시키십시오. 두 번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세상의 변화의 중심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갤럭시 노트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거기에 들어갈 컨텐츠가 제일 중요해.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림을 그리니까. 어느 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찾아왔어요. 삼성이 그림 그려달라고. 3번 미팅하고 사인하러 갔습니다. 사인하러 갔는데 사인하는 밑에 단서조항 달려있어요. 모든 저작권은 삼성이 가져간다. 삼성그룹까지 갔다가 계약서 밑에 그 단서조항 때문에 제가 계약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잠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내가 왜 거절했을까? 삼성만 들어가면 대한민국 웬만한 데 다 들어갈 것 같은데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9시 전화해서 저기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언제 하고 싶어요. 이러기에는 좀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 대장이 누구야? 검색하니까 나와요. 삼성의 대장. 그래서 어떤 사람이지 네이버에 치니까 그 대장이 했던 말 썼던 걸 다 나옵니다. 그걸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성격 분석했습니다. 이런 성격이구나. 그런 성격이 가장 좋아할 것 같은 제 그림 하나 칼라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액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택배를 보냈습니다. 편지 3줄 써서. 무명인 나를 대그룹인 삼성이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그 자체로 감사합니다. 그 끝이에요. 연재하겠다 안 썼어요. 보냈어요. 택배 하루 만에 갑니다. 그 다음날 오후 5시에 죄송합니다. 물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목이 그 다음날 오후 5시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식사합시다. 압구정으로 나오래요. 압구정 나갔더니 정말 비싼 집에서 와인도 비싼 와인. 먹는데 이제 제가 계약서 거절했던 그 본부장 같이 나왔습니다. 제 목적은 뭐죠? 카트 연주하는 거죠. 근데 밥 먹는 2시간 내내 제가 제 입으로 제 그림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분은 왜 나왔죠? 제 그림 보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밥 먹으면서 당신 그림 잘 그렸네요. 당신 그림 내용이 좋아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2시간 동안 다른 얘기만 했어요. 식사 끝났습니다. 이 대장이 자리에 일어나면서 같이 온 본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 본부장, 최 사장님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려. 대한민국에 무수히 많은 지식인들이 삼성그룹의 돈을 받고 자기 컨텐츠 납품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돈 받고 컨텐츠 납품하면서 저작권 가지고 온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2시간 동안 뭔 얘기했을까요? 사람 파악한 겁니다. 얘한테 맡겼을 때 삼성 욕먹지 않을까? 그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그 판단이 끝나니까 얘기하죠. 원하는 대로 해드려. 저는 제가 제 그림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뭐냐? 앞으로 세상의 중심은 컨텐츠 중심으로 흘러갈 거다. 그렇다면 내가 그린 컨텐츠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지금 제가 작업하는 것들이 아까 보셨잖아요. 그런 그림으로 작업하는 것들이 사마천의 사기, 탈무드, 이솝 이야기 이런 것들 지금 조금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모든 세상의 중심은 이제 스마트 중심으로 옮겨갈 거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생각의 힘, 상생을 키우기 세 번째 요소는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이게 만화 영화인데요. 그 당시에는 보셨을지 모르는데 얘네들 다 친구입니다. 얼룩말이 아프리카에서 얼룩말 무리속에서 놀고 있었는데 사자가 찾아옵니다. 얼룩말이 똑같이 생겼는데 사자가 자기 친구를 한 번에 발견해요. 그러자 얼룩말이 깜짝 놀라요. 우리 다 똑같이 생겼는데 너 나 어떻게 발견했니? 그러자 사자가 얘기합니다. 다른 모든 얼룩말들은 까만 바탕에 흰 줄인데 너만 흰 바탕에 까만 줄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거겠지만 똑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 다 똑같아 보이지만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숨겨진 그 다름을 찾아내주고 개성을 찾아내주는 것 선생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범죄자들이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이웃 친척들로부터 너는 틀린 게 아니야, 너는 조금 다를 뿐이야 라고만 인정만 받았어도 지금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름을 찾아주고 인정해주는 것,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요소, 제3의 방법을 찾아라. 예전에 파티장에서 음식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못 먹었어요. 누가 접시에 구멍 하나 뚫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한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제3의 방법. 오세훈 서울시장 있을 때 창의시정 내세웠지요. 창의시정 내세우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이 저한테 창의시정 그림 그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창의시정 되게 쉬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통하면 돼. 해서 제가 그려준 그림,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면 제3의 방법은 과연 어려울까?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아이를 통해서. 저는 아들만 둘인데 두 놈 다 공부 지지리도 못합니다. 학원 안 다니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면서 보냈거든요. 큰아이 내신 7등급 전교 350등, 둘째 아이 내신 7등급 전교 350등. 어쩌면 하나같이 다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큰 녀석 내신 7등급짜리 고1 때 mp3 사줬어요. 잊어먹었습니다. 고2 때 mp3 다시 사줬습니다. 고장났어요. 고3 때 mp3 다시 사줬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만 mp3를 3개를 샀는데 그해 7월달에 탤런트 소지섭이가 신형 mp3를 들고 TV에 나타났어요. 10대 아이가 보고 갖고 싶어요. 근데 지도 양심이 있습니다. 아빠에게 사달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어느 날 지방 출장 왔다가 밤에 새벽에 집에 들어갔더니 다 자고 있는데 거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뭘 붙여놨지 봤더니 이게 붙어 있습니다. 신형 mp3. 다른 건 까만 글씨인데 요만 빨간 글씨로 16기가 26만 9천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왜 이게 빨간 글씨일까 안다라는 것이죠. 이게 갖고 싶구나. 근데 사주고 싶지 않았어요. 낭비니까. 그랬더니 350등 하는 이 녀석이 아빠 그 생각을 읽고 뒷장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New MP3 후원금 모집 안내. 모집자 최연호. 이런 이유 때문에 갖고 싶어요. 저희 식구 4명입니다. 한 명 제 동생. 대한민국의 어떤 동생이 지 용돈 아껴서 저 형도 MP3 사라고 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한 명은 제 아내. 당시에 MP3 기능을 몰랐어요. 그렇다면 이거 사줄 수 있는 후원금 낼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는데 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낭비니까. 아빠의 그 생각을 읽고 이 녀석이 뒷장에 또 이렇게 얘기해놨네요. 나와 있는 기기 중 최저의 가격입니다. 가격이 참 착합니다. 근데 아무리 가격이 착해도 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뒷장을 보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있어도 또 사주자. 100만 원 넘어도 사주자. 뒷장에 이 녀석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 용돈은 직접 돈을 모으지 그러는 거예요. 제 용돈은 한 달에 10만 원, 5만 원 교통비, 5만 원 남죠? 만 원 11조, 6천 원 남을 위해 쓰고 4천 원 한 달 정도합니다. 3만 원 가지고 만 원 나를 위해 쓰고 만 원 책 사고 만 원 저축합니다. 한 달에 만 원씩 저축해서 MP3 살려면 2년 걸립니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 보는데 아빠인 제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바로 사줘야지. 2년이면 세상이 바뀌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MP3 주문해서 아이에게 주면서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아이에게 MP3 주면서. 네가 아빠를 설득시킨 이 방식 이대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넌 이 세상에서 설득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다. 어느 날 아까 그 녀석 동생입니다. 저희 부부가 부부싸움하고 있었어요. 부부싸움 감정으로 합니까? 이성으로 합니까? 감정으로 합니다. 이성 있으면 안 싸우죠. 그때 똑같이 350등 하는 이 녀석 중학교 2학년 때 엄마 아빠 목소리 크게 막 싸우고 있는데 와서 또 들여다보더라고요. 들여다보고 가더니 20분 만에 A4 용지 한 장을 들고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싸우는데 A4 용지를 탁 꺼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만 싸우고 이거 좀 읽어보세요. 그 제가 도대체 이 자식이 뭘 만들어 왔어 해서 탁 봤어요. 이렇게 만들어 왔네요. 꼭 생각할 것. 첫 번째, 싸우기 전에 이거를 읽어볼 것. 순서대로 읽을 것. 두 번째, 싸움이 왜 났는지 생각하고 나의 잘못 생각해 볼 것. 내가 어이없이 싸웠다면 싸운다는 사람도 어이없을 것이다. 세 번째, 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것. 관점을 바꿔 생각해 보라는 말이다. 제가 반말이라서 기분 되게 나빴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다면 타인은 왜 화가 났을지 생각해 봐라. 관점을 나에게 준다는 것은 꼭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하지 않게 되고 이기적이게 된다. 얘가 중2예요. 중학교 2학년. 넷째, 사람을 이해할 것. 서로가 타인의 관점으로 생각해 봤다면 그 사람의 기분을 알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건 서로 간에 믿음이 없는 것이다. 다섯 번째, 서로 존댓말할 것. 반말을 하며 싸울 때와 존댓말을 하며 싸울 때의 차이가 뭔지 아는가? 모른다면 해보고 어떤 점이 다른지 생각해 보아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아니야? 목소리 큰 거야 라고 했더니 네모 치고 다시 만들어 왔어요. 네모 딱 쳐놓고 자기가 싸운 게 아니라고, 자신이 싸운 게 아니라고 느낄 수 있지만 타인이 보기에는 아주 격한 싸움으로 보일 수 있다. 싸운 게 싸운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곧 싸움 중독자이다. 이거 읽는데 이성이 돌아왔어요. 한 명은 자기가 원하는 걸 사달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또 한 명은 상대가 이성을 잃고 흥분해서 목소리가 막 높아지는데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이성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제3의 방법은 전혀 해결책이 없을 때 그 해결을 찾게 하는 일, 그게 바로 제3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사기 때문에 이 시간 제 마음대로 쓰잖아요. 만약에 제가 오늘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오리지널 나이키 티셔츠 한 개 10만원짜리 한 200벌을 가지고 와서 여기 제 강의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나씩 나눠드렸을 때 안 받아가실 분 계십니까? 다 받아가시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가슴에 표시해서 드릴 거예요. 오리지널 10만원짜리 나이키 티셔츠인데 가슴에다가 이렇게 써서 드릴 겁니다. 전국 노점상 연합회. 자, 이제 받아가실 분. 그거 입고 학교 출근하시겠어요? 동네 슈퍼도 못 가겠죠.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소중하게 태어났죠. 그런데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슴에 실패의 단어, 부정의 단어, 불신의 단어,
남을 미워하는 원망의 단어를 써붙이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 만날 때마다 단어 한 까풀만 벗겨주십시오. 다음에 만났을 때 또 다른 단어 한 까풀 또 벗겨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진정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닫는 순간 행동이 바뀝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태도가 바뀝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눈이 바뀝니다. 살아있는 눈 가지라고 하지 말아도 눈이 살아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잘못된 단어 한 까풀씩 벗겨주는 것 바로 선생님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맺습니다. 제자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사부님, 왜 비행기는 후진이 안 될까요? 그러자 또 똑똑한 스승이 대답합니다. 새들도 안 되네.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왜 그런가요? 스승이 대답합니다. 하늘은 전후좌우가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제자가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물은 상위와 하류가 있는데 물고기는 왜 후진이 안 될까요? 스승이 대답합니다. 상위로 전진하고 싶을 때는 힘차게 지느러미를 움직이면 되고 하류로 후진하고 싶을 때는 물살에 몸을 맡기면 되기 때문이란다. 그 얘기를 듣고 제자가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물살보다 빨리 하류로 가고 싶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승이 마지막으로 대답합니다. 그때는 내 몸을 돌려라. 스마트폰 나온 이후에 과거 20년의 변화가 지금 2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계속해서 옛 사고방식, 옛 관습대로, 옛 방법대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이제 선생님들의 생각, 선생님들의 사고, 그 틀을 바꿔서 우리 아이들까지 바꿀 수 있는 시간, 그러한 시간들이 오늘 저와 만난 첫 번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